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직장인 커뮤니티 사이트 블라인드에서 이슈가 된 글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가계대출 담당자다, 이번 주 역대급이었다는 글이죠. 우리은행 재직자가 올린 글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이것으로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은요, 기준금리 인상 영향을 언제 받을까요? 최근에는 기준금리 인상 보름 전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영향은 기준금리 인상 다음 달 코픽스 금리 발표까지 이어진다는 부분이죠. 10월 12일 금통위에서 빅스텝이 유력합니다. 그런데 이 10월 12일 기준금리 인상 이전인 현재부터 벌써 그 충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행 현직자 입에서 직접 나온 이야기라는 거죠. 자, 어떤 글이었을까요? 이 은행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행 생활 수년간 하면서 이런 역대급 시장금리 상승은 처음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일주일 만에 시장금리가 0.6%포인트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랑 대출 실행할 때의 금리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현재 전세대출 금리 7% 이상이 거의 표준화됐다고 합니다. 전세대출 금리 2%에 적응된 사람들이 이렇게 높아진 전세대출 금리에 연장을 안 하거나 월세로 돌리거나 이사를 가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이죠. 자, 어떤 금리가 올라갔나 봤더니요, 코리보 금리였어요. 이게 은행 간 단기 거래 시 적용되는 기준금리입니다. 자, 9월 20일 날 보면 12개월물이 3.85%인데 현재 열흘 만에 4.43%로 올라갔다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대출의 기준금리가 단시간에 올랐는데 은행에서 우대금리까지 추소해버렸다네요. 왜?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면 이 우대금리를 낮춰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기준금리 올라갔죠. 우대금리 축소해서 대출금리가 치솟고 전세대출금리가 이제 7%가 일반화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것도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죠.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은행 담당자도 언급을 했습니다.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해서 전세금을 못 돌려주고 있다. 그래서 집주인이 입주해서 보증금 반환 용도 대출을 받거나 전세 계약을 단기 연장하고 있는데, 이러려면 집주인이 주택을 가진 게 한 채여야 돼요. 두 채 있는 상태에서 이 보증금 반환 용도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뿐더러 DSR 규제까지 같이 걸릴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대출 카드를 활용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역전세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은행 담당자가 이렇게 언급을 한 거예요. 전세 금리 상승은 세입자를 못 구해서 집을 던져야 하는 것이다. 집값 하락은 전세대출 금리 상승이 불러올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강조드렸던 역전세란 발생이 바로 이 전세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걸 콕 집어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보고 이제 글을 올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동안 전세금이 너무 많이 치솟았어요.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0.5%란 초저금리 상황에서 완전히 급등해버렸죠. 왜냐면은 5억 대출 받는데 이자가 80만 원이 안 됐어요. 당연히 너도 나도 그냥 80만 원 내고 주거 수준을 올리고 싶어 하겠죠. 반면에 예금 이자를 원하는 이제 임대인들도 이거 너무 낮은 예금 이자에 그냥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치솟고, 그것이 매매 가격을 치솟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전세금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늘어난 전세자금 대출 덕분이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더 이상 전세 시장에 전세 대출을 통한 자금 유입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부분,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전세 가격이 빠르게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고, 그 상황을 은행 담당자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론 월세 돌리는 세입자가 많아지면 고마워하는 임대인들도 있어요. 아주 옛날부터 투자하거나 자금 여력이 많은 사람들은 어설프게 목돈 받아서 은행 예금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그냥 일정 부분 따박따박 월세 받는 걸 좋아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모든 집주인들이 같은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월세 주면 땡큐라고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모든 것을 다 걸고 투자했는데 전세금이 하락하면 감당하지 못한다. 월세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목돈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나 최근에 갭 투자를 시작한 경우 그런 임대인들의 문제가 되고 있고, 이렇게 낮아진 전세 가격에 못 견디고 파는 상황이
수도권 전체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게 앞으로 더욱더 심각해질 거라는 거죠. 자, 이미 빅스텝 이전에 예금금리가 4%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은행은 4.5% 이하까지 나와요. 당연히 예대 마진을 통해서 수익을 확보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금리는 5.5에서 6%까지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예금금리가 높아지는 만큼 대출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5.5%면요, 솔직히 너무 높은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5억 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기간 30년 잡고 연이자율 5.5%,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한다 봤더니 30년 동안 총 대출 이자가 5억 2,200만 원으로 원금을 초과해 버립니다. 야, 그러면은 5억 빌렸는데 10억으로 갚아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집을 사겠습니까? 문제는 이게 새로 주택을 마련하는 차주, 뭐 그 사람들이 안 사면 돼요. 이렇게 비싼데, 문제는 기존에 2% 금리가 영원할 줄 알았던 기존 차주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야, 내가 충분히 이익을 실현했다, 내가 산 집에서 당연히 2배가 됐네, 한 번쯤은 처분을 고민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현재 금융시장이 10월 빅스텝을 선반영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도 이를 순차적으로 반영을 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 볼게요. 15억 원의 현금이 있어요. 은행 예금금리가 3.4%면 세정 기준은 5,100만 원의 이자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빅스텝을 반영해서 예금금리가 4.5%까지 올라갔네? 그러면은 15억 원의 이자 소득이 6,750만 원, 웬만한 대기업 임직원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부분입니다. 그럼 무위험 수익률의 상승에 따른 자산 가치가 재평가해야 되는데, 쉽게, 자, 여러분들 15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어요. 이거 그냥 이 아파트 깔고 계실래요? 한 달에 이자 600만 원 가까이 받으실래요? 당연히 이자 수입을 무시할 수밖에 없겠죠.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재 금융 환경이 그렇게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문제를 여기서 더 올린다는 거죠. 11월 24일 날 추가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 연속 빅텍 가능성이 계속 확산되고 있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3.75%까지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현재 2.5%에서 3%까지 올라간다고 난리가 났는데, 그리고 아직 그것도 반영을 하지 못했는데 3%에서 3.5%,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3.75%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럼 당장 11월 달 되면 이런 현상, 일주일 만에 시장금리가 0.6%포인트 올라가는 현상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대출금리의 단기 급상승, 예금금리의 단기 급상승, 그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추가 충격, 이제는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와, 이러다 보니까 내년에 대출금리가 진짜 8%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금금리가 5%가 넘어갈 가능성도 지금 제기를 되고 있으니까, 아, 이런 것 저런 것 따져보면은 8% 이거 꿈은 아니겠네. 문제는 대출금리가 8%면 그냥 차주들은 대출 안 받으면 돼요. 근데 누가 문제가 되냐? 꼭 팔아야 되는 사람이 반드시 있거든요. 어느 부동산 시장이든 다 존재해요. 대표적으로 야, 내 아파트 분양받아서 이거 처분해야 되는 사람도 있다 말씀드렸고, 일시적 2주택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뭐 임대사업자 등록했다가 자동 말소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연이 있어요. 팔아야 되는 사람은 이유는 다 많아요. 그런데 아예 이런 식으로 금리가 높아버리면 수요자 찾기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부분이죠. 또한 아까 은행 담당자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세대출 금리는요, 역전세를 부르기 때문에 임대인이 좋든 싫든 팔아야 되는 환경이 펼쳐지더라. 그런데 사는 사람이 없네. 못 사는 거죠, 정확하게. 자, 이제 2023년까지 3개월 남았습니다. 남은 3개월 동안 얼마나 하락폭을 키울 것인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이 하락폭이 점점 가파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하락을 기록한 상태에서 진짜 부동산 시장의 위기라는 입주장을 맞이하게 되면 내년 1분기에 어떤 대변화가 있을 것인가, 저는 매수 대기자한테 내년 1분기에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내년 1분기점에 저희 영상도요, 실제 매수 대기자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이 좋은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영상을 많이 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 무주택자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죠. 폭락에서 기존 주택을 매수하는 방법, 또 하나는 분양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폭락에도 살아남을 정도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 이거 준비된 사람만 받을 수 있고 앞으로 많이 나온다 말씀드렸죠. 이와 관련된 공급 정보와 당첨 팁 저희가
쇼킹 부동산 투 청약가포 소득에 총정리해 주었습니다. 이럴 때 당첨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